안녕하세요. 4월 11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네, 오늘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날씨는 포근하고 밖에는 68도. 비가 좀 많이 오다가 좀 그쳤네요. 좀 희한하게 저녁 밤에 이렇게 비가 좀 오고 그러다가 사람이 활동할 때 시간쯤 되면 좀 그쳐요. 비가 필요했었어요. 꽤 좀 이렇게 비가 안 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봄 돼서 먼지도 많고 꽃가루도 많고, 근데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길을 한번 싹 씻어줬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온 편이었어요 이번에. 바람도 지금 굉장히 많이 불어서 막 쓰레기통 뚜껑 날아가고. 자,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은 이제 아침 수업이 없는 날이에요. 오후 수업이 있고 요즘 이제 한국 대선이 끝났죠? 예, 한국 드디어 대선이 끝났어요. 참, 이번에 대선 그러니까 당별로 대한민국에 이제 뭐 민주당은 파란색,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은 빨간색 해가지고 보니까 저기 울릉도 포함해가지고 딱 동쪽은 빨간색, 서쪽은 파란색, 이렇게 딱 나눠줬더라고요, 지형이. 그래서 경상도, 강원도 이쪽은 이제 한나라당이고, 새누리 국민의힘이고,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요쪽, 인천 포함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민주당으로 됐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 미국도 그렇죠. 대단해요. 지역색이라는 게 참 대단해요. 지역색이라는 게 정치 색깔도, 정치적 성향도 결국은 제가 보면 지역색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향이 어디냐가 진짜 모든 거를 판가름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는 충청도, 저희 어머니는 경기도 강화. 충청도는 지역색이 좀 없는 편이죠. 네. 김종필 이후에 충청도는 이제 조금 더 우파 쪽이 조금 더 우세했죠, 충청도에. 충청도에 참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그냥 그거밖에 안 되는 인물이라서 망했죠. 네. 안희정 이후에 충청도의 어떤 정치는 망했죠. 정치는. 근데 역시 지방이고 좀 이렇게 시골이니까 그래도 우파가 강했어요, 충청도에서. 아무튼 참 역시나 이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20대 투표 안 하죠. 근데
근데 사실 그러면 저 20대 때는 어땠냐? 저는 이제 50대인데 저 20대 때도 정치 몰랐어요. 잘. 뭐 저희 부모님도 정치 얘기 거의 안 하셨고, 요즘 저희 때는 뭐 인터넷 그런 게 발달하지 않았었어요. 별로. 그래서 신문도 종이 신문이 훨씬 더 우세했고, 인터넷 같은 게 덜 발달해가지고 정치 소식을 이렇게 잘 얻지 못했어요. 신문 아니면. 신문 뭐 다 아시다시피 다 우파 신문 아니에요. 한겨레 경향 빼고. 한겨레 경향 빼고 다 우파 신문이잖아요. 그런 거 보는 사람 많지도 않았죠, 진짜. 다 조중동, 스포츠조선 이런 거 봤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정보를 얻을 때가 그런 데밖에 없고, 그나마 다 우파가 점령했던 거예요, 우파 신문이. 게다가 텔레비 뉴스 그것도 우파가 다 점령했죠. 요즘에나 나와서 이제 JTBC, MBC 하는 거지. 그전엔 다 우파가 점령했어요. 근데 그래서 진짜 몰랐어요. 저희 때가 이제 김대중, 김영삼 그때거든요. 그러다 이제 김영삼 IMF 나오고 막, 근데 정주영 나오고 막 그럴 때였어요. 요즘은 사실 옛날에 비하면 요즘은 그러니까 참 정치하기 힘들어요. 요즘은 다 알려져요. 일거수일투족이. 시민들이 제보해, 인터넷이 다 코앞에 있고 핸드폰 다 있으니까 다 기자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시민 기자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거짓말도 못하고, 요즘은 1922원 했다가 바로 걸려요, 바로. 요즘 20대는 왜 정치에 관심이 없나? 10대부터 시작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요즘 20대는 저희 때보다 더해요. 저희 때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27살 이럴 때 IMF가 그때 막 터졌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을 뽑는 데가 없었어요. 대기업이고 중소고 뭐고 사람을 뽑는 데가 없었어요. 참. 제가 그때 저도 대학원 다니다 답답해가지고 그때 아버지도 실제자였어요. 얼마나 답답해. 근데 또 유학 간답시고 막 공부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막 미래가 없는데 막 그냥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대학원 한 3학기 대학원 마치기 전에 막 이력서 막 넣고 그래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그 외국계 회사 되게 면접을 봤어요. 근데 많이 봤는데 한양대 기계과 차석애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봤는데 걔는 근데 저보다 더 못 봤어. 면접을 아는 것도 없어. 기술 면접 보는데. 그래가지고 둘이 밥을 같이 먹었나? 끝나고 면접비도 10,000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밥 먹고 더 공부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지 해서 좋은 데 가시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럴 때 올 때가 아니라고 제가 그 말까지 했어요. 둘 다 안 됐죠. 우리가 사실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너무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우리가 거기 하기에는 고급 인재였던 거예요. 그 영업직 막 차 몰고 다니면서 막 지방 다니고 막 명업하고 그런 사람들 뽑는 건데
대학원생 오고 기획과 차석했던 사람 오고 막 참, 아휴, 그렇게 힘들었어요. 일자리가 그렇게 없었는데 지금 뭐 더하죠. 지금 IMF 때보다 더 심하다는 게 지금 IMF가 25년 전이죠. 그게 지금 더 심해요. 지금 대기업이나 이렇게 중견기업 가는 사람이 15%밖에 없다니까요. 다 중소기업 다니는 거야. 다 10명이면 8명 중소기업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은 높아가지고 그냥 그런 애들 아니면 원래 잘 사는 애들, 출발점이 다른 애들. 그러니 뭐 한 10명에 6명, 대한민국 청년의 10명에 6명은 맨날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뭐 집이 있기래 집이 어떻게 있어. 50대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괴감 들고 사는 게, 어저께 인터뷰 보니까 대한민국은 돈에 미쳤대. 그죠? 그 사람도 인터뷰해 보면은 어디에 가치를 두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 가족, 그죠? 그리고 그런 게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돈.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런데 이제 그래도 미국이 자본주의 끝판왕이에요. 아주 차별 이런 거에 끝판왕이고 자본주의 끝판왕이에요. 잘 살아가지고 그런 게 좀 미화돼서 그렇지. 아니 인도는 돈 안 밝히겠어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돈 밝히는데 그게 잘 좀 포장이 됐어요. 미국은. 끝판왕이에요. 여기 자본주의. 돈이면 다 되는. 그래도 돈 있으면은 한국이 훨씬 살기가 편해요. 여기보다. 여긴 돈 있어도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살기는 돈 있으면 한국이 진짜 편해요. 근데 여기가 왜 선진국이냐? 그래도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요. 수희 아저씨나 공대 학장이나 그래도 평등하게 대해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노동이 또 이렇게 노동하면은 돈 벌어요. 여기. 그렇다고 막노동이 아니라 노동하면은 이렇게 몸쓰는 일 하면 돈 벌어요. 여기 장사하면 진짜 돈 많이 벌어요. 웬만하면 잘 되면은 구멍가게 장사 어디 해도 1억씩은 벌어요. 최소한 1억 벌어서 이제 살기 힘든 동네죠. 그런 데가 사실 먹고는 산다고요. 근데 한국은 먹고 사는 거조차가 힘들어요. 너무 자영업이 많은 거야. 기업 숫자는 적고 서비스업 적고 제조업 많고. 그러니까 희한한 구조인데 어쨌든. 그리고 한국은 노후 대책이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퇴직금이 어딨어. 벌써 옛날 옛적에 다 없어졌어요. 퇴직금. 저희 아버지 퇴직할 때 마이너스 몇백만 원 그랬대잖아. 하도 그걸 땡겨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런 개념이 없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런 퇴직금을 해서 노후대책 하도 못 사니까, 하도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그냥 그런 개념이 안 잡혀 있던 거예요. 그런 개념이.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렵죠. 다 어려운데 우리 퇴직금 갖다 쓸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는 돈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고, 굶어 죽어. 미국에서 퇴직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있어도 쥐꼴인데. 학교는요 퇴직금이 또 엄청 적어요. 조지아는 가난한 주라서 원래 10%씩 띄어가지고 그걸 매칭해줘야 되는데 여긴 6%밖에 안 띄어. 그러니 당장 살기는 조금 나도
나중에 어떻게 살아? 참 보면은 의료도 진짜 조지아가 최악이에요, 최악. 뭐 물론 더 최악도 뭐 미시시피, 알라바마, 뭐 켄터키 뭐 이런 데 더 최악이겠죠. 근데 조지아도 참 의료보험 최악인데 이 퇴직금 최악이라니까요. 오하이오에 있을 때만 해도 이러지 않았어요. 퇴직금 제도가 최악이에요. 그 따로 해서 모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월막 가서 식빵 사 먹고 잼 찍어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나중에 그리고 뭐 정년 같은 것도 이제 보장이 안 되고. 자, 어쨌든 그 한국이 노인빈곤이 큰일인 거예요. 노인빈곤이 보통 큰일이 아닌 거예요. 요즘 세대들 좀 낫죠. 이제 요즘 세대들은 이제 국민연금이라도 이제 강제로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국민연금 이제 다 빵꾸난대잖아요. 2000 언제야? 40년인가 50년인가 국민연금 다 빵꾸나고. 원래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손 못 대는 거죠. 그냥 그거 손 댔다가 표 떨어지니까. 그리고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노인 문제. 그리고 한국 10대 20대 자살률 1위잖아요. 뭐 아마 그 노인 자살률도 그렇고 자살률이 1위야. OECD 한국이. 왜 1위겠어? 그것도 뭐 독보적인 1위. 애 안 낳고 한 가정이 한 명은 안 낳아요. 0.65래잖아. 둘이 만나서 둘이 낳아야지 본전인 건데 두 명 낳아야지. 둘이 만나서 0.65 낳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집 걸로 한 집 낳는 거예요. 좀 과장하면. 젊은 사람들 왜 안 낳겠어요? 그 말 안 해서 그렇지. 헬조선 맞대니까. 헬조선 다시 컴백했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기 맨날 살면 몰라요. 거기 맨날 살면은 이제 여기가 뭐 헬조선인지 아닌지 몰라. 그런데 이제 정치는 동서로 나뉘고 참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근데 옛날 같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제 옛날은 어쨌든 뭐 다 집권당이 항상 뭐 뒤집히긴 했지만 어쨌든 다 전신 한나라당 이런 애들이 다 거의 집권했잖아요. 김대중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한 번씩 뒤집힌 거죠. 최초로. 김대중이 워낙 걸출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 뒤집히잖아요. 자꾸 노무현도 뒤집혔고 문재인도 됐고. 얘들이 뿌리 깊이 박힌 그런 여당은 한나라당이 꼭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뒤집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 다 보면은 막 집권에도 뭐 인물도 없다, 뭐 풀이 작다, 어쩌고저쩌고 그 인식이 많이 뒤집어졌어요. 지금 물론 이제 지역색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 후보를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죠? 옛날 같으면 뭐 검사, 판사, 그죠? 변호사 다 엘리트 집단이라고. 요즘 뭐 개똥으로 보잖아요. 인식이. 물론 걔들 엘리트 맞죠. 근데 인식이 걔들 뭐 다 개똥으로 보잖아요. 왜 그러겠어? 대부분 사람들 그냥 열심히 죽으라고 일하는데 그런 정치 검찰, 그런 검사, 그런 애들이 이제 개판 치니까
이렇게 다 똥이 된 거예요, 이미지가. 판사검사 연봉이 얼마나 돼요, 제대로 살면. 그 정치검찰 걔들 이제 개혁해야죠. 다음에 이제 또 정권 바뀌고 그러면 개혁해야죠. 가만 놔두면 대한민국 암적인 존재들이 되는 거죠. 사람을 피로하게 만드는. 그래도 아무리 뭐 숙집 여자가 영부인 한다고 그래도 그 인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지역색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미국도 동부 서부 그렇게 싫어하는데 뭐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다 어떤 나라나 긴 나라는 남부랑 북부가 그렇게 남부 북부가 그렇게 싫어해요. 긴 나라는 이렇게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길게 생긴 나라들은. 근데 또 이쪽으로 긴 나라들은 동부 서부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우리나라는 동부 서부가 그렇게 싫어해. 전라도 경상도가 동부 서부 이렇게 돼 있어서 남부 북부는 또 그 갈등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동부 서부 갈등이 있어. 뭐 갈등도 이제 뭐 그 먹고 살기 힘들면 더 힘든 거죠, 갈등이. 자,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가 끝났습니다. 빨리 모든 게 좀 추스려졌으면 좋겠네요. 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